네, 여러분 힙동진 평론가인데요. 최근 국힙신의 포티몽키나 CK와 같이 보약 관련으로 핫한 래퍼들이 많은 요즘, 이 래퍼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둠의 힙합의 중심에 서 있는 래퍼가 있는데요. 바로 그 저스디스한테 샤라웃을 받은 치트키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뭐 치트키나 그런 친구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치트키나 쿡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종종 챙겨 들으신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인데요. 아니 무슨 대단한 게 있길래 저스디스가 샤라웃을 하고 양홍원 같은 메이저 래퍼들이 팔로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어둠의 힙합을 입문시켜드리는 겸 치트키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치트키 그는 시작부터 남달랐는데요. 그는 처음 래퍼를 하기 전에 디스코드 욕 배틀을 하며 활동했었다고 하며, 나중엔 릴펌의 음악을 들으며 FL 스튜디오를 설치해 장난식으로 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는 처음에 자신의 사운드 클라우드에 릴테카의 랜섬이라는 히트곡을 숨쉬듯 나오는 패드립과 온갖 일배 감성으로 패러디를 해버리며 음지씬에서 관심을 받게 되며 점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진지하게 음악을 할 마음이 들었는지 현재 국힙 언더씬 탑이라고 평가받는 카톤이라는 래퍼와 함께 오피우머라는 합작 앨범을 냈는데요. 이 앨범이 처음 나오자 사람들의 반응은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곡이 아니다 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 당시에 한국에 흔하지 않던 레이지라는 장르를 야무지게 잘 버무려서 각고와 많은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전 이 앨범이 진짜 한국의 언더씬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의미가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치트키와 카톤 때문에 언더래퍼들이 점점 가사를 자극적이게 쓰며 치트키 짭들이 생겨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나름 성공적인 데뷔를 하고 몇몇의 더블 싱글도 발매하여 승승장구하나 싶었으나 갑자기 카톤과 언팔을 하며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손절을 때리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키 형이라는 래퍼와 친해지게 되는데, 위키 형이 누구냐? 대충 한때는 CK와 함께 루키로 떠올랐었지만 어느 순간 몰락해 지금은 어둠의 힙합 원조격인 래퍼입니다. 그래서 위키 형과 함께 음악을 만들며 본격적인 어둠의 힙합으로 점점 물들어가는데, 그때 만들 음악들을 들어보시죠. 그녀는 태도가 변했네. 지금 내가 와의 돈들을 보고 난데 돈들은 전부 다 거무새 절대로 느끼지 않아 양심의 거체. 말이 안 통하면 칼을 꺼내.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뻔해. 그리고 로블프라는 언더래퍼와 시비가 걸리며 현피를 뜨게 되는데, 그 사건이 유명해지며 나중엔 뷰티플러드에서 풍자를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여담으론 나중엔 치트키가 로블프 무리 5명한테 다구리를 맞아서 치트키가 고소를 했는데,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래퍼가 무슨 고소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또 위키 형과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코지라는 래퍼와 함께 친해지며 같이 뮤비도 내고 앨범에도 참여시켜주는 등 둘의 맛있는 콤보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코지가 치트키의 여자친구에게 플러팅을 시도했다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인스타 스토리로 서로 저격을 하며 싸우다가 결국 치트키는 코지를 디스했는데, 생긴가 저팔계인데 하는 짓은 쥐새끼. 야 그런 새끼가 어떻게 날 이기니. 야 너랑 네 가족은 절대 못 입어 비키니. 가사 수위가 굉장히 세고 자극적이며 패드립이 난무하는데 뇌 빼고 들으면 은근 이게 중독적이라 한때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코지의 주장으로는 치트키가 조현병이 걸렸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사이가 썩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팔로우만 유지 중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웨이브 언더씬의 루키 레이저딤이라는 래퍼한테 샤라웃을 받은 레타라는 래퍼와도 교류를 하며 K2라는 곡을 내는데, 둘의 미친 막장 듀오 콤보를 보여주며 당시 류정란도 댓글로 샤라웃을 할 정도로 둘의 폼이 말 그대로 지렸는데요. 이들의 우정도 얼마 가지 못해 레타의 인스타 스토리로 치트키가 조사를 받는 중에 자신을 스니치를 했다, 즉 경찰한테 불었다 라는 식으로 저격글이 올라오며 둘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미 경찰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는데 치트키는 그냥 혐의를 인정한 것 뿐이라는 주장을 냈었으나,
최근 제 채널 전 영상에서도 나왔던 GGM 킴보의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포리페이고라는 언더 래퍼와 말싸움 끝에 결국 치트키가 스니치를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언더 래퍼들 사이에선 일명 쥐트키라고 조롱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고. 그리고 이걸 말을 안 했는데 그 당시 제일 핫했던 아이고하게 만드는 사건이 터지게 됐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뉴스까지도 나왔던 치트키와 레타가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는 사건인데요. 사실 이 사건은 제 3살짜리 조카가 봐도 당연하게도 주작이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느 날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치트키와 레타와 함께 공약을 걸어 공약을 달성하면 옥상에서 떨어지겠다는 행위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사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주변 래퍼들의 추모글도 올라오며 온라인에선 사망설이 더욱 퍼지게 되었는데 레타의 인스타 부계정 활동 중인 게 발견이 되고 점점 주작인 티가 나자 치트키와 레타는 사망설 주작을 인정하며 인스타 게시물을 올리며 어그로인 것을 알렸습니다. K스타 뉴스에선 직접 기자가 치트키의 자택을 찾아가며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저는 음악하고 있는 레타라고 하고요. 저는 사업하고 있는 치트키예요. 저희가 전 국민을 솔직히 속였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저는 속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회의 현실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저희는 일단 그 기간 동안 팀 이름을 일단 정했어요. XXO2라고. 그 활동 계획은 뭐냐면요. 일단 저는 필리핀에 가서 인터뷰 내용 중에 레타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치트키가 마이크를 뺏어가며 자기 할 말을 하는데 진짜 기자들 우참 어케 했는지 진짜 존나 웃기네요. 치트키도 이미 들킨 거 어그로라도 끌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행보 하나하나가 레전드라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광대 래퍼라고 해도 손색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크흠. 또 최영철 유튜브에도 나와 인터뷰를 했는데 대충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치트키 얘는 뭐 음악적으로 딱히 뚜렷한 행보를 보인 적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나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가 여태껏 벌인 일들을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저의 의견은 일부분 조금 다른데요. 우선 그가 냈던 앨범들을 들어보면 은근 숨은 명반들이 있는데 첫 번째론 티티칩이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은 오피우머 다음 칸은 레이지 명반 이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이 새끼들은 다 족밥이야. 얘네들 손에는 발라리야. 내 손엔 칼마치 카타리나. 여전히는 진공 감옥이야. 내 냉장고엔 애비야. 네 냉장고엔 돼지바. 시발년아 미친 새끼. 내 인생 존나게 치트. 왜냐면 난 매일 1등. 날 보고 말하지 짐승. 언제나 차지 2등. 카타리나는 맑고 경쾌한 비트와 함께 바로 곡의 욕설 샤우팅을 질러버리는데 처음 들을 땐 엥? 하면서 의아했었으나 두 번째 들을 때부터 아예 적응 기도해서 치트키의 맛을 제대로 알아버린 트랙입니다. 또 치트라는 트랙에선 터져버릴 것 같은 비트와 도입부에서부터 가사들이 진짜 재치 있는데 개인적으로 치트키의 존재를 제대로 알려버리는 또라이 같은 야마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끼 노래를 들으면 난 토가 나와. 길에서 보이면 혓바닥 잘라. 결국에 넌 생겼지 드라마. 걔를 맞고 나 하늘을 날아. 내 목덜민 더블 K. 네가 적어서 적게. 그날은 이미 좀 연약해. 여전히 몸에는 바로 그새. 몸에는 맥이 필요하네. 아까도 나왔듯이 코지와도 같이 했었던 트라우마와 KK라는 트랙은 진짜로 역대급으로 뱅어곡, 즉 말 그대로 터지는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미롭습니다. 전 이 곡이 나오자마자 처음 듣고 바로 소리를 지르며 하루 종일 미친놈처럼 흥얼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KK만큼은 치트키의 포텐셜이 개 터진 곡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론 알포칩이라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도 아까 TT칩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발매되었는데 TT칩은 좀 투박하고 강한 사운드인 반면 알포칩은 플럭 앤비 사운드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특유의 몽환적인 트랩 사운드에 R&B가 추가되어 파생된 장르가 주로 이루고 있는 앨범이고 마치 부드러운 사운드를 연상시키는데요. 비가 너무 나있어 지금 내 폴로 그 새끼를 보내버려 이제 걔를 다시는 볼 수가 없어 너를 먹고 버려 폴로. 이 트랙은 원래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먼저 공개됐었는데 앨범에선 도입부를 수정해 발매되었습니다. 치트키와 카톤의 콤보가 찰떡궁합 마냥 잘 어울리고 그 당시 사클 시절의 플럭 앤비의 선구자라고 불리던 그 시절 근본 곡이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도 했고 평도 좋았습니다. 네 여자라 나마치 그녀의 몸을 그냥 바라지켜 그리고 9대1로 나왔어 당연히 내가 그 가져갔어 함께 그리고 선이라는 트랙도 진짜 지립니다. 특히 선이라는 곡으로 다들 치트키를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선은 그 당시 사클 시절 미친 중독성을 가진 곡이었습니다.
나는 방이 존나 많아 그래서 시끄러운 편 걔네 말은 안 들려 왜냐면 난 올라왔어 그냥 한번 먹고 갖다 버려 나는 미련 없어 마지막으론 빵이라는 트랙에 한국 힙합 극악무도 하고 제일 잔인한 래퍼인 GGM 킴보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평소에 GGM 킴보가 치트키를 아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GGM 킴보와 GGM 솔자의 비비라는 곡에서 치트키가 피처링도 했었는데 여기 없으면은 나는 혀게 물지 정신 나간 새끼들이 내 옆에 있지 우린 불닭볶음면에 코카인을 넣지 개초밥년이 말 걸면은 죽여버리 한번 들으면 하루 종일 생각나니까 시험 기간엔 절대 듣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릴시오, 갓블레스미 등등 이런 앨범들도 다 개성적이고 한번 치트키의 맛에 빠져 들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또 도파민 책에 다 망가지는 곡들이 수두룩 빽빽이니까 평소 강한 도파민을 원하셨지만 뭔가 충족이 안 되셨더라면 이 곡들을 전부 디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저스티스가 샤라웃한 이유도 알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어둠의 힙합의 중심에 서 있는 치트키를 소개해보았는데요. 물론 이런 자극적이거나 가사에 별로 취중을 두지 않은 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요. 그런 근본적인 국밥 힙합들도 좋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힙에도 이런 고삐 풀린 망나니 같은 캐릭터들과 음악이 나오는 것도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앞으로의 치트키의 행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극적이고 뇌 터지는 음악들을 어떻게 메이저 씬으로 끌어올려 대중들에게도 설득할 것인가가 치트키와 주변 GGM 킴보와 솔자 같은 래퍼들에게 언젠가는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치트키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치트키가 사망 자작극을 펼쳤던 이유도 이렇게라도 어그로를 끌어 판을 크게 만들라는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과는 오히려 멀쩡한 래퍼들의 이미지를 깎고 있다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블랙넛과 CK가 한국 힙합 씬을 조금 더 솔직하고 발전적이게 바꾸고 있는 추세인데 그들의 이름 옆에도 당당히 치트키와 GGM 사단 등의 이름들이 더 많은 리스너와 대중들한테도 거론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